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성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시장을 좀 정리해보는 키워드 그리고 헤드라인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뚝 떨어진 변동성,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증시가 진흙탕에 빠진 셈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점을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되는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한 0.1에서 0.4% 정도 소폭 하락세로 좀 장을 마쳤는데요. 하지만은 그래도 SVB 은행의 파산이라든지 이런 침체 공포 속에서도 안정적인 장세는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중에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변동성 지수, 우리가 공포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빅스 지수가 지금 최저 수준까지 좀 떨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17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변동성에 시달리는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를 두고 펀더멘털 요소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진흙탕 속에 빠진 셈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골드만삭스 측에서 저변동성의 이유로 꼽은 것이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은 지역은행의 이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심리에서 좀 벗어난 이 사태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펀더멘털 상의 긍정적인 요인 그리고 부정적인 요인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영어로는 stuck in the mud라고 이렇게 골드만 측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석 달간의 일자리가 그래도 100만 개 정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 9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는 경제지표상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꼽고 있었지만요. 하지만은 미국의 주택시장의 좀 하강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여전히 높은 근원물가 수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또 해석을 동시에 제시를 했던 골드만 측의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또 보고서 내용에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더 해봐야 될지 제가 물음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성 축소 장세가 과연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시각이 모두 다 좀 존재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변동성이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쪽에 목소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이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시각이라고 일단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스포크라는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S&P 500 지수가 약세장 진입 후에 반등을 해놓고 그리고 6개월간 저점에 대해서 터치가 없었던, 그러니까 다시 미끄러지지 않았던 14번째 사례가 지금 이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앞서 13차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6개월 그리고 12개월을 떼놓고 보더라도 S&P 500 지수가 상승장을 유지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KR 같은 기관에서도 주식의 수요 공급 상황이 지금 우호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또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가장 최근 주간을 좀 집계를 해봤더니 지난 2020년 7월 이후에 MMF, 초단기 금융시장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최대 규모의 자금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안한 마음에 파킹 통장에 돈을 많이 맡겨놨다가 다시 한번 이것이 투자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결국은 변동성이 낮게 유지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해석과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런 변동성이 낮은 것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결국은 두려움이 아직까지는 좀 상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기에는 좀 망설여진다라는 그런 심리라고 좀 대변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앞서서 이제 빅스 지수가 17을 하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2년 1월 이후에 최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 역사적인 평균 20도 크게 좀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그만큼 좀 지지부진하다, 좀 공포 심리가 오히려 좀 남아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 연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하강하고 있는 것 역시도 반영하고 있는 빅스의 움직임이다라는 해석도 좀 감지가 되고 있네요.
관련해서 또 UBS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잘 버티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해석하는 이런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좀 관통할 이슈라고 보여지죠. 결국은 AI 열풍의 중심이었던 빅테크가 이제 실적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기술주들의 주가 성적이 나쁘지가 않죠.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 빅테크에 대해서 AI 열풍에 좀 수혜가 집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시험대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냐면요.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최대폭의 순이익 감소가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기업들이 그동안 소프트웨어라든지 클라우드 그리고 광고 지출을 많이 좀 감축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좋지 않게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실적 발표를 좀 볼 때 가이던스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은 이미 이렇게 많이 하향 조정된 이익 전망마저도 미스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좀 일정에서 보시듯이 빅테크의 실적 발표들이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저희가 영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용 절감 노력을 지금까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역시도 이번 어닝 시즌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한번 살펴보죠. 지금 날짜에서도 보이듯이 이제 화요일에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결국은 특히 이제 금융 섹터에서의 광고 업황 침체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력 감축에 좀 수혜를 받으면서 클라우드 부문에서의 BEP 달성이 좀 유력해 보인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빙에도 AI 기능을 좀 탑재를 하고 어떻게 본다면은 AI 열풍의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실적 영향은 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메타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1년여 만에 마진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비용 절감 덕분으로 이번 실적은 좀 넘어갈 것이다라는 게 전망이라고 이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저희가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될까요? 제가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빅테크 그렇다면은 같은 듯 다른 상황 속에서 옥석은 어떻게 가려야 하는지 지금부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메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올해 주가가 무려 70% 정도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16개월 만에 테슬라의 이제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실적에 대한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1분기에 예를 들어서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28%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최근 석 달간의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15건 그리고 하향 조정이 1건이었다는 점은 좀 위안거리로 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버 가와사키 자산운용 같은 기관에서도 결국은 이 페이스북 그리고 메타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알파벳과 아마존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어요. 목요일 날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의 수요 위축 때문에 아마존 웹서비스 AWS의 추가적인 성장 둔화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진 압박도 아마존의 실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될 요인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UBS에서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전통적인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빅데이터나 사이버 보안, AI 등의 결국은 AI 열풍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부 업종에 집중을 해라.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종목에 대한 헤드라인으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가 감원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는 6%나 급등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죠. 리프트가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1,200명을 감원한다라고 발표를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직원들의 무려 30%에 해당하는 대규모 감원이 이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비용을 5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업 측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들은 직원으로 카운트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감원 같은 경우에는 데이비드 리셔 신임 CEO가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갖고 가는 무브가 감원인 셈이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사회 승인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 말에 1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700명 정도를 이미 좀 리프트가 감원을 했던 그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또 리프트는 작년 4분기에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은 이후에도 주가 부진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가이던스가 부진했기 때문이었는데 참고로 또 5월 초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부진했던 가이던스 대비해서 얼마나 서프라이즈를 기록할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리프트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될지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감원의 주가가 6%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시장이 그러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셔 CEO 선임 이후에 시장 평가가 사실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요. 왜 더 빨리 리더십 교체를 단행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평가까지 있었던 초기의 좀 반응이라고 저희가 복귀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기대를 많이 모았던 리더십 교체 이후에 첫 행보가 감원이었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었고 그러면서 향후 더 많은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바를 좀 충족을 시켜줬던 이번 뉴스였고 그래서 주가가 6% 급등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을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버가 점유율이 한 74% 정도로 그러니까 리프트의 26% 정도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난 2020년만 하더라도 62% 대 38%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프트의 몰락이 우버 대비해서 굉장히 좀 심했다.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너무 높은 의존도를 리프트가 좀 갖고 있었고 그리고 우버가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좀 저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면서 결국 리프트의 몰락이 좀 심화가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CEO가 교체가 됐을 때 그리고 최근까지도 예를 들어서 DA 데이비슨 같은 기관에서는 CEO 교체가 결국은 사업 확장 등의 의지를 반영한 무브다라고 해석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드브리지 같은 기관에서도 점유율 탈환 요인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CEO의 첫 무브 구조조정이었는데 앞으로를 그래도 좀 기대케 만드는 리프트의 가장 최근 소식이라고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